내용.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거의 의식에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어떻게 다룹니까, 선생님들? 교과 내용 어떻게 다르죠? 안대로 말해보세요. 안대로. 알고 계신 대로. 교재의 한 종류가 교과이지 않을까. 교재가 좀 더 넓은 의미. 그 교과는 우리가 아는 교과서에 있는 그 교과. 또 다른 선생님은? 진도의 기준이 교과서를 했냐 안 했냐. 응? 진도 나가는 기준이 교과서를 했냐 안 했냐. 또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일치되는가 다른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생각과 비교 사고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을 안 해버리면은 그걸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선생님이 말해준 것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자기의 잘못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른가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게 하겠습니다. 현행 수업의 문제점. 교재, 다시 말하면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세요? 그것이 현행 수업의 문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대로 수락할 수 있습니까? 응? 교재, 다시 말하면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뭐 교과서 내용 가르치면 뭐 가르칠 것이냐? 근데 이 말대로라면 교과서 내용 가르치는 거 아니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교과서 내용 가르치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 어째요? 마음이 편합니까? 심진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데? 조금 문제의식이 가졌죠? 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강의를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꾀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친다고 함은 어린이들에게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교과 내용을 보이는 것으로 지도해 나가는 과정이며 기술이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과서. 보이는 것.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린이들에게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교과 내용은 애들이 아직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지도해 나가는 과정이며 기술이다. 무엇이? 가르친다는 것은. 수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무엇으로? 교재를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도대체 교재는 무엇이고 교과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야말로 묻는 주체로 여러분들은 전환되었습니다.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하고자 되었습니다. 지금. 자, 보십시다. 수업의 본질. 수업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법칙성, 규칙성, 공통성, 원리, 개념 등 보편성을 찾는 과정이 수업이다. 이 말. 어째? 여기 읽으니까 뭔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은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과 내용이란 것은 교육, 무엇이냐? 교육 교과 내용은 과정. 각 교과의 수업에서 어린이들에게 학습시켜야 할 개념, 법칙, 원리, 원칙, 구조, 관련, 태도 등 가치,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의 문화유산을 우리는 교과 내용이라고 얘기한다. 학습 과정을 통해서 획득시켜야 할 사고 능력, 지적 능력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교과 내용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보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것. 그러니까 교과 내용이라는 것은 교육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내용은 교육해야 할 교육 내용이다 말이에요. 반드시 교육해야 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추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미지의 것이고 어린이들의 학습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과 내용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왼쪽에 그 교과 내용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여러 소재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소재. 이따 소재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 특수적인 사실, 사건, 사물, 현상, 작품, 자료, 글로 표현한 교과서도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오 참 거기에 또 한글로 토가 안 달아졌어요. 그래서 힘드시겠네. 또 요것은 내가 전에 만들었던 자료는 한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으면은 선생님들이 사전을 찾아서라도 공부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것이 선생님들을 공부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그것은 내 생각이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실제 우리는 그걸 안 한다. 한자로 돼 있으면 안 읽어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를 달아서 없거나고 이 토를 다 달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에 썼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에 썼던 것도 토를 달 만한 공간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다 토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간이 없어. 새로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것, 어린이들에게는 미지의 것, 어린이들의 학습의 직접적 대상이 아닌 것, 요것이다. 요것을 우리는 교과 내용이라고 해. 그러면 교재 내용 무엇이냐? 교과 내용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여러 소재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소재.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구체적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특수적인 사실, 사건, 사물, 현상, 작품, 자료, 글로 표현한 것, 다시 말하면 교과서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 구체적인 것, 어린이들에게는 미지의 것, 어린이들의 학습 활동 후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교재라고 그런다. 이래도 선생님들이 아마 얼른 지금 이해가 안 될 줄 압니다. 다음 보시면 수업의 본질. 토를 다루세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배후입니다. 전형적으로 갖춘 구체물. 그 다음에 그 옆에 교재를 매개로 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는 것, 그 밑에 사상 간의 관련, 일반적이라고 개념, 법칙, 원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 법칙, 원리를 재발견하는 것. 그 밑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안경 성능의 향상적 변형. 안경 성능이라는 것은 비유했습니다. 이 안경이 안 좋으면 잘 안 보이죠. 점점 그 성능이 좋은 것을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마침내 내 눈에 딱 맞는 것. 이것이 보통 안경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자면은 재발견하는 것, 환하게 보이는 것. 그런 뜻입니다. 예술적 주제, 그 다음에
일산 경험 속에선 거저 얻을 수 없는 것, 직접 수요할 수 없는 것, 네모 안에 본질, 만유인력. 또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가로 안에 현상, 사과, 낙화 있죠. 네. 만유인력과 사과, 낙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뉴턴의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뉴턴이 무엇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만유인력을 발견했죠. 네. 근데 그 만유인력을 발견할 때 무엇을 보고 발견하게 되냐면 사과가 떨어진 거. 사과 떨어진 거. 네. 보통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면 물론 주워갖고 먹어볼 것인데 이 사람은 그걸 갖고 뭘 발견했냐 그러면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때 우리는 이것은 비유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만유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만유인력을 뉴턴은 사과가 낙하하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갖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때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나가보겠습니다. 자연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 수요와 공급의 법칙, 경제학의 법칙이지요. 근데 이것을 교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수 아버지께서 포기마다 아름드리로 잘 자란 넓은 배추밭을 트럭터로 갈아엎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전국의 배추밭이 모두 똑같이 잘 자란 배추로 가득 차 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교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뭘 갖고 공부하겠습니까? 그 밑에 그 철수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교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재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교재를 가지고 아유 이렇게 잘 자란 배추밭을 전부 갈아엎어버리는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 장면을 도대체 어째서 그러느냐 하고 어린이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내 교과 내용,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러니까 너무 잘 떼어버려 전국이 다 저 모양이니까 값이 떨어져버린다. 그 저놈을 수확한 비용만큼 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갈아엎어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한 그 교과 내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학습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교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 교재 속에 그 원리가 숨어 있다고 말이죠.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해두고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자, 소절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그 교과서 만든 사람은요, 예컨대 국어에서 지금 5학년 설명문을 지금 하나 교과서에다 싣고 싶단 말이죠. 근데 아무 설명문이라도 실 수 없잖아요. 뭐 때문에 설명문을 교과서에다 싣고 싶냐면은 설명문의 짜임, 설명문의 구조, 설명문이라는 것은 어쩌고 생겼느냐 하면 처음, 가운데 1, 가운데 2, 그 다음에 이 가운데 1과 2에 공통되는 정리, 그 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문의 구조가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그러는데 어떤 글을 가지고 가르칠 것인가 했을 때 요거 바로 요거 요 처음, 가운데, 끝 요 설명문의 구조 요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것이
교재입니까? 교과 내용. 교재 내용입니까? 교과 내용입니까? 교과. 이것이 교과 내용.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 이것을 가르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설명문의 구조를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글을 가지고 가르쳤으면 설명문 가지고 가르쳤었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문을 아주 5학년이 알 수 있는 아주 내용이 5학년 정도이면 알맞기도 하고 또 설명문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으로 잘 갖춰진 것 이것을 찾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문을 많이 모읍니다. 이 교과서 쓴 사람들은 설명문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것은 5학년한테 맞지 않다. 이거 맞지 않다. 다 내버리고. 자, 5학년한테 맞는 것만 그 다음에 5학년한테 맞는 설명문이라도 결국 설명문의 구조를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말 뭔 말이냐면 애기들이 읽어보기만 해도 설명문은 이렇게 짜여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아주 그 설명문의 구조가 제대로 잘 짜여 있는 그런 글을 선택했었다고 말이에요. 그때 그 많은 설명문이 소재예요. 많은 설명문의 소재인데 그 소재 가운데에서 이제 교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것은 내용이 너무 어렵다. 5학년에게 알맞다고 하면 싹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학년한테 알맞은 것만 놓고 자 이번에는 설명문의 구조에 딱 맞도록 아주 전형적으로 처음 가운데 1, 가운데 1, 2,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딱 흔히 짜여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 놓고 보면 다 버려버리고 그중에 10가지가 선택했다. 자 10가지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어떤 것이냐 또 딱 3가지 남겨놓고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냐 또 이거 버려버리고 또 둘 중 어떤 것이냐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문이다. 지난번에 언제가 우리 공부했죠 설명문에 대해서? 네. 그때게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었지. 네. 그것이 최종적으로 많은 소재 가운데에서 선택된 교재입니다. 그 소재와 교재 네. 여기 있는 거,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교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교재를 아무렇게나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가운데는 교과서를 버려버리고 지가 마련한 교재로 수업하는 것이 아주 우수한 교사인 줄 알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는 어떻게 해서 선택된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소재와 교재란 말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다. 이거 보시면은 사회과 6학년의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도 이런 거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있어? 네. 오 그래. 딱 6학년 1학기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비교하여 보고 공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 여기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있으며 자 4.19와 5.18과 6월 민주혁명 3가지 각각 다 다릅니다. 일어난 때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운동도 내용도 다릅니다. 왜 일어났는가 하나하나 배웁니다. 하나하나 배운 것은 4.19 혁명 그 자체를 알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지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됩니다. 그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이단 말이죠. 6월 민주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배울 것이단 말이죠. 자, 그 밑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까지는 각각 배웁니다. 근데 각각 배우는데 그 밑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밑에 있는 공통점으로 이루려고 이것이 뭐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면 이것이 뭐입니까? 교과 내용. 그렇습니다. 교과 내용. 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애기들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어린이들이 알도록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이 소재와 교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개 것들은 전부 소재들입니다. 4.19, 5.18, 6월 혁명. 근데 이것은 결과에서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를 쟁탈하자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되찾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을 보든지 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들. 이승만이라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4.19. 요새 뭐 이승만이를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놈들이 있는데 기념관 건립한 정신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넉넉한. 이승만이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4.3도 경무대, 요새 말로 말하자면 청와대. 옛날에 경무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데모를 하고 갔어요. 전부 총을 쏘았고 다 수없이 많은 4.19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4.19 그 묘지에 가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은 무덤입니다. 거기에. 야,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독재자가. 5.18 요거 누가 있었습니까? 전두환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손자가 용기 있게 나오대. 그래야 돼. 그 집안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안 그러면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전두환이 그렇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손자가 반성했다 하는 것이 역사에 기록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나마 그 집안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또 어쨌든 독재자, 6월 민주화운동 다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독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 정권을 유지함에 있어서 유리하게끔 법을 만듭니다.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긴 자를 전부 다 처벌합니다. 근데 이승만이라는 자는 전부 다 간첩을 몰았어요. 전부 다 간첩이라고 했어요. 자기한테 반대하는 것을 전부 다 간첩. 그래갖고 다 죽였어요. 그런 자를 지금 와서 말이요. 나 참 무서워 죽겠어. 도대체가 5.18 전두환이 그나마 그 손자가 말이야. 잘해줬어. 그저께 왔더만이 묘지에 와갖고 정말 잘못했다고 빌더만. 자, 이렇게 해서 제 밑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적으로 이루려 했던 것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한테 이와 같이 해서 말하자면 지도하는데 우리 교사로서는 무엇입니까? 말하자면은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그런 인식 가지고 이걸 보면 환하게 보입니다. 야,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 공부한 되게 타보탑과 석가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과 내용입니까? 교재 내용입니까? 교재 내용이지요. 여기서는 교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가 있습니다. 타보탑과 석가탑이라고 하는 그 글 뒤에가 지금 교과 내용은 딱 숨겨 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설명문의 구조죠. 설명문의 구조.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가운데, 끝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교재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재만 가르쳐. 여기서 타보탑과 석가탑, 야 타보탑의 특징이 무엇이고 석가탑의 특징이 무엇이고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만 가르치고 말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까? 엉터리 그것은. 여기서 보이지 아니한 교과 내용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교과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교과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에 대한 개념을 붙여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의 예가 있습니다. 설명문의 구조. 이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가장
참 알맞은 이 설명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5학년 교과서 같은 5학년 애기들은 5학년 발달 단계에 맞는 글이 얼마나 찾기 어렵겠습니까? 국어 교과서 만든 사람들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는 거요. 많은 글을 모아가지고 어째 설명만 그렇습니까? 또 문학교재는 어떻습니까? 더 어렵지. 문학교재는 또 그러니까 이 국어 교과서 만든 사람은 보통 실력 갖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냐. 그 다음에 교재 내용으로 교과 내용을 가르친다. 예, 또 여기서 개미와 배짱이 이거 보면은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발문. 이제 지금도 교과서에 이런 거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내가 봤던 제가는 2학년 2학기 가에 가서 개미와 배짱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발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반. 자, 개미는 배짱이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어떤 점이 다릅니까? 겨울 동안의 먹을거리를 모으기 위하여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였습니다. 배짱이는 그러했단 말이에요. 여름 내내 잎사귀 위에 누워서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재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일까요? 여기서 부지런함. 유비무환. 다음을 준비합니다. 개미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배짱이는 다음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만 즐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일종의 교과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배짱이와 개미 그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고 말아버렸다면은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 완전히 살아있는 교재, 죽은 교재가 되어버린다. 교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교과 내용을 어린이들이 2학년 나름으로 터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2학년 나름을 무엇입니까? 다음을 준비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그러니까 국어 교재 뒤에는 다 이런 교과 내용이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이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다. 요시모토 히토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나는 이 요시모토 히토시 선생님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 아주 훌륭한 교수학자입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뛰어난 교수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학자 하나인데 이 양반이 쓰는 글을 읽어보면요 아주 깊고 깊은 이야기들이 쉽게 써놨습니다. 그것이 아는 사람이 쓰는 글이요. 모르는 사람이 쓰는 글은 무지연히 어려워.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책은 잘 안 읽어. 아주 쉽게 써놔.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요시모토 히토시 이 사람 글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 양반 책을 몽땅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사미 히로시라고 하는 또 이 사람도 일본의 교수 중에서도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수업이란 무엇인가를 준비하여 무엇인가를 감춰놓고 무엇인가를 물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무엇인가를 인식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여기서 무엇인가를 감춰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과 내용이다. 교과 내용 감춰놓고. 그러니까 우삼이 나는 그 수업에 대한 정의 중에서도요. 수업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의한 중에서 이 우삼이 교수가 해놓은 것이 제일 알기 쉽더라고. 바로 요거. 무엇인가를 준비하여 무엇인가를 감춰놔. 무엇을 감춰놨냐 하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무엇인가를 물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무엇인가를 인식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다음에 봅시다. 수업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법칙성, 규칙성, 공통성, 원리, 개념 등 보편성을 찾는 과정이다. 이것이 수업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업은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교재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 뒤에 교과 내용을 숨겨놨다고 하는 것, 그 감춰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사용 교과서에 제대로 교사용 지도서. 응?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에 거기에 이 교재 내용을 그 교재 내용을 해설을 해놨는데 그 뒤에 교과 내용 숨겨져 있는 교과 내용이 밝혀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근데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의 구별을 못하면서 교재용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큰일이죠.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거예요. 학습한다 하면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일이다 이 말. 자, 학습하였다 하면 뭔 말이냐?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 눈에 보여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났으면은 그 시간에 학습했던 것을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어린이는 이 시간 학습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눈에 보여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시모도시도시 아까 그 사람이 가르친다 하면 무엇이냐? 어린이들에게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교과 내용을 보이는 것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며 기술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수업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교재 내용은 세 가지 요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 내용에 대한 교재 연구라고 해서 뭐라는 것이냐? 세 가지가 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교과 내용이 그 다음에 어떤 소재를 교재로 할 것이냐? 근데 그 소재는 다행히도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교과 내용을 지도할 소재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기술. 이것은 이제 교사가 그야말로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이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쩌겠습니까? 표피만 건드린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과 내용은 전위가 높은 지식이다. 전위가 높은 지식은 마스터 키와 같은 지식이다. 마스터 키와 같은 지식은 법칙이고 원리 원칙이고 구조고 개념이고 관련 태도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이것을 교과 내용이라고 부른다. 이 교과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쩌겠습니까? 좋은 교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만든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되게 광주 교대 교수한테는 못을 맡기고 또 무슨 경기도에 있는 무슨 교육대학 교수한테는 무슨 교과를 만들고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광주 교대 교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교재를 쓸 사람을 선택해서 그러는데 왜 초등학교 교사 중에 선택해야 되냐면은 초등학교 교사는 실제로 교재를 다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내용에 아주 충실한 교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등교사 중에서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 광주 지구에 있는 선생님 중에서 꼴 거란 말이에요. 다른데 좀 더 우수한 선생님이 있는데 모르고 결국 광주 시내에서 뽑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출된 선생님들이라서 우리나라 제1급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교과서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6가지나 몇 가지 종류 놓고 선택해라 그런 말이죠.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는가요? 네. 교과서? 네. 그 다음에 그 수도 끝났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데 요것 하나 음미하고 할까요? 아까 처음에 봤습니다만 하나하나의 어린이는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사는 스스로 자라나가는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을 도와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 애정이고 기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